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산을 오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2020년 9월에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11개월 만에 31쇄를 찍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입니다. 부키에서 이경식 번역가에 의해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른 일과 같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을 첫 번째 산의 오르막길로 데려갔다가 내리막길을 거쳐 계곡으로 데려간 다음에 두 번째 산으로 데려갑니다. 첫 번째 산에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집에서 독립하며 성과 중심의 일들을 하죠.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목표인 좋은 집, 화목한 가정, 멋진 휴가 등을 원하며 이 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자기의 참 모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대요.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곡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계곡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라 계곡은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고 자기 인생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성공이 아닌 성장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의 계곡에서 사막의 정화를 거쳐 두 번째 산봉우리에 오르며 통찰에 다다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생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공식은 없으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재밌는 것은 두 번째 산을 첫 번째 산보다 먼저 오르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도덕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원가족의 분위기 때문이랍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도덕적 정신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산의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을 만나기 위해 저자가 말하는 두 개의 산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분량이 6페이지라 분량이 많아서 저자의 의도를 다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즐겨찾기의 목표가 질문을 건네는 것이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사로잡은 문장은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단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인생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읽은 기분의 디자인이라는 책을 쓴 디자이너 아키타 마치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나 자신을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좋게 생각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인주의에서 집단주의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서 관계주의를 강조하는 저자도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첫 번째 목적은 개인이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사회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간략하게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여정만 저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과정에서 크게 고통의 계곡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막의 정화를 거쳐 통찰의 산봉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건데요. 첫째 산에서 성공을 맛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르는 과정에서 호된 실패를 경험하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옆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서 모두 고통스러움의 계곡을 헤맨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헤맴은 20대나 60대나 어떤 나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고통의 시기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내면이 노출되기도 하죠.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영역이 있음을 또 자신이 살아 숨쉰다고 느끼는 존재의 어떤 기질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면의 고통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계곡이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산을 오르고 계신가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산은 내가 정복하지만 두 번째 산은 산이 우리를 정복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본인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저자도 그걸 의도해서 두 개의 산이라는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10만 부 넘게 팔린 저자의 이전 책 인간의 품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력서 덕목과 조문 덕목의 개념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겸손과 절제를 강조했었어요. 그 이후 5년 동안 저자는 자신의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52세의 마음을 가지고 22세의 청년이 맞닥뜨리는 문제들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초개인주의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서 자신과 사회 사이에
개인과 집단 사이의 긴장이 너무 팽배하고 지난 60년 동안 개인이라는 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왔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균형을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와 공동체와 헌신을 향해 나아가는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는 불신 사회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선포할수록 외로워지는 청년들의 어려움에도 주목합니다. 저자는 계곡이 우리가 낡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임을 알려주며 이런 계곡의 고뇌로부터 사막의 정화를 거쳐 산봉우리의 통찰에 이르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내는 삶의 척박함은 우리 자신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는 저자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처음에 산이 계층을 오르는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사람들과 나란히 걷는 평등한 삶입니다. 책의 후반부는 두 번째 산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업, 결혼, 철학과 신앙, 공동체의 영역에 대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세워가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첫 번째 산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자는 자기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헌신의 과정인 두 번째 산을 가이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 관계주의에 대한 도전을 주는 저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의하는 질 높은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